마켓 무버입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도 이제 마무리 국면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별, 당선 시나리오별로 수혜주들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편입니다. 트럼프의 발언들을 통해서 주요 정책과 공약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들은 연간 100억 달러를 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한미 양국이 합의한 금액보다 약 9배 정도 많은 100억 달러 수준이 적정한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동맹국들에게서 확실한 대가를 받아내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수입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면 보조금 없이도 삼성전자, TSMC 같은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이 보조금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보다 큰 폭의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선거운동 내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같은 독재자, 이른바 스트롱맨과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게 될까요? 먼저 경제 부문에서는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국채 금리가 급등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상승이 예견되고 있고요. 달러와 금도 동반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등 강경한 경제적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재임 시절에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춘 바 있는데 재집권하게 된다면 이것을 15%로 더 낮추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법인세와 관세 인상 등의 정책 안에서 금융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종목 안에서는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등이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안에서 고립주의 체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국제 분쟁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기조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디커플링 공약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교역 관계를 축소하고 단절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해리스보다도 더욱더 강경한 방침이고요. 이에 따라서 K방산의 수혜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회 환경 분야에서는 원전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죠. 이에 따라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따라서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두산 에너빌티아 같은 원전주가 관련주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화석 연료 중심의 전통 에너지 사용을 강조하면서 LNG 운반선의 신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주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이 엮이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가고 있죠. 전기차 의무화 철폐 발안을 구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IRA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입니다. 다만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 트럼프 캠프에 7,5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기부하면서 친 트럼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업종원에서 테슬라는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산 전기차 시장의 진입을 봉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끝날 때까지는 끝날 때 알 수 없는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국민들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까요? 끝까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신민영 앵커가 브리핑 해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산주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 LIG 넥스원 박수만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LIG 넥스원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LIG 넥스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7월 달부터 계속해서 20만 원 이하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느덧 지금 현재 26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아무튼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은 지금 현재 최근에 뭐 한국을 뭐 머니머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뭐 방위비 우리나라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60조가 넘습니다. 그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가 만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이제 100억 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대략적으로 한 지금 현재 환율로 따져봤을 때는 14조 원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이제 미군들 그 전부터 이제 1조 원 넘는 금액을 계속해서 지불해왔고 지금도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인데 여기다 13조 원까지 준다? 실제적으로 그 돈을 다 못 쓰고 있어요. 옛날부터 이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돈을 도저히 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뭘 하냐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금융회사에다가 이제 돈을 맡겨가지고 오히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100억 달러까지 달라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분노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주 국방에 대한 이슈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100억 달러까지 주면서까지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핵무기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우리 국익에는 더 이롭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죠. 그럼 이제 막강한 힘이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핵무기로 무장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저는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과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지금 천궁2가 있죠. 천궁2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방공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잘 나온 제품이라 한다면 미국에서 개발한 이제 사드죠. 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발에 발사하는데 한 발에 지금 100억이 넘어가요. 우리나라 돈에서 계산해 보면. 그리고 페트리엄 미사일 같은 경우도 한 발에 50억입니다. 근데 현무2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16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상당히 좀 가성비가 좀 높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라크에서도 천궁2 수주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동유럽 쪽이라든가 수주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카이 한국항공우주와도 지금 현재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가 지금 현재 관련해서도 이게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이 뭐 물론 뭐 지금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LIG 넥스원이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고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영업망이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LIG 넥스원이 앞으로도 주가 상승 흐름이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주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분노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저와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우진입니다. 우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전력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식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해봤더니 그게 중요해요, 그죠? 그게 바로 원전 쪽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값싼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리스 부통령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전부 다 부합되는 것이 원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진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계측기 및 제어장치 제조 업체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용 이 계측기를 이제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2024년 연간 예상 매출이 1,471억, 영업이익은 177억으로 전년 대비 8.4%, 15.2% 성장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 분기 실적 나온 것까지 보더라도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국내에서 원전의 발전량을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내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계측기는 이제 우진이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내년에도 이러한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눌렸을 때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1%의 상승세. 반도체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은 중국 쪽을 좀 잡으려고 할 텐데 과연 SK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어제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좀 한번 해드렸고 그 전날에도 좀 코멘트를 한번 해드렸는데 아무튼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뭐 트럼프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이제 칩스법도 없애버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IRA법을 이제 없애겠다 했는데 이제는 칩스법까지 건드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체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렇다 해서 버블이 형성되거나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뭐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의 이제 이슈지 그게 지속적인 이슈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HBM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메모리에 대해서는 물론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긴 하지만 국내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의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SK 하이닉스는 뭐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한다더라도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은 와이솔입니다. 사실 오늘 7,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그런 기업인데요. 2008년에 삼성전기에서 분사돼서 설립된 이 무선 통신 모듈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휴대폰에 채용되는 무선 주파수를 제어하는 RF 부품과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이 통신 모듈 등이 이제 주력 제품인데 5G용 SAW 제품과 그리고 RF 모듈 부품을 현재는 주력으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장용 부품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까지도 획득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차량용 부품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18일까지 51만 5,408주 자사주 소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67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슈로 좀 짧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좀 그대로 밀린 그런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일단 뭐 내년에 이 와이솔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AI가 조금 다시 또 핫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확산으로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요가 다시금 내년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영업이익은 3,943억 원을 기록할 것이고 매출은 3,943억 원을 기록할 것이고 네. 영업이익은 172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가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한 3%에서 한 44% 정도 성장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가가 좀 많이 밀렸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해 놓으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선통신 사실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계속해서 시장의 영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